코인 왕자입니다. 야, 어제 계엄령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국내에만 이렇게 증상이 좀 발생됐었어요. 어제 이제 일찍 주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밤 11시가 넘었을 때 계엄령 이제 선포가 제대로 이제 된 상황에서 어, 코인들 거래소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밀렸습니다. 근데 이거 밀린 거 지금 보이시죠? 이거 비트코인이거든요. 지금 자리가 1억 3천짜리인데 얼마까지 빠졌냐면 8,800만 원까지. 그리고 이걸 주고 싶어가지고 1억 정도 오는데 더 밀리는 거예요. 알트코인들이 얼마 빠졌냐면 적게 빠진 애들이 20%, 30%, 40% 빠졌습니다. 어제 잠깐 사이에. 그래서 야, 이거 완전 기회다. 물론 이제 계엄령 비상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투자 시장으로 봤을 때는 한번 기회를 노려볼 만한 위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얼른 컴퓨터를 다시 틀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찍고 있는데 클릭을 한번 해봤더니 거래소가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비트 저는 쓰는데 그게 들어가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뭔지,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창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야, 그래서 얘 이거로서 왜 이러냐 하고 다른 거래소도 찾아서 검토를 해봤더니 이제 다 막혔던 겁니다. 모든 거래소가. 그래서 국내 거래소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었죠. 그런 와중에 해외 거래소는 마이너스 2%밖에 안 빠졌습니다. 해외 거래소. 그냥 얘네는 이상이 없죠. 왜냐면 국내에서만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충격, 반응이 일어난 것 뿐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딱 다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캔들이 다 똑같죠. 캔들이 다 똑같은 게 이거 아니면 지금 요거 아니면 요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빠진 하락폭이 마이너스 20에서 40%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어쨌든 8,800만 원까지 밀었다. 계엄령 사태 때문에 밀기는 했는데 왜 여기까지만 하락이 되고 다시 반등이 나왔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하락이 돼서 야, 무섭다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거든요. 주봉으로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저점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올해 초에 올렸었던 이 가격대 있죠. 이 라인의 기준을 박살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죠. 그나마. 그 다음에 또 어디였냐면 이번에 초기 자리. 주봉으로 보니까 이번에 초기 자리로 봤을 때 여기 이 구간을 깨지 않았다. 즉 8,800에서 9,000자리가 원가상 망가지는 일은 없었다. 만약에 망가지는 사태가 나왔으면 거래소가 진짜 큰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거 만약에 밑으로 찍고 나서 위로 못 올렸으면 나머지 시장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다른 거래소들은 국내만 이렇기 때문에 엉망이 돼버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좀 무서웠죠. 네, 그리고 이거 무슨 사건이냐, 막 탱크 끌고 나가고 이러니까, 공수부대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야, 이거 뭐 코인 시장 잘못되는 거 아니냐, 국내 거래소. 근데 다행히 아침에 좋은 마음을 갖고 일어났는데, 정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봉으로 보면은, 이게 좀 손상이 되었죠. 손상. 이게 뭐에 대한 손상이냐면, 차트 손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국내만 이렇게 빠졌거든. 빠졌다가 반등 나왔잖아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는 없는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손상은 된 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손상된 부분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손상된 부분이죠. 하지만 투자 시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회 시장으로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만들어지면서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하락이 없었잖아요. 국내 거래소가 하락이 되고 나서 앞으로 어느 지점에서 스탑이 될지, 지지선이 어디가 될지 방향이 대략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장중에 밀렸던 코인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밑꼬리가 길게 생겼죠.
뒤에 가서 빠지는 코인들도 보면은 지금 리플이 제일 많이 빠지는데 리플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한 2에서 4% 정도밖에 안 빠지고요. 그 반면에 목갔던 코인들은 계속해서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좋은 거는 비트코인이 반등 준비를 다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인 거는. 근데 국내 거래소만 반등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해외하고 같이, 해외하고 국내하고 비트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이번에 이 반등이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1억 3천짜리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뻗어주는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약간 1억 3천 중후반 올라갔다가 밀려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반등 시세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어서 강세 지점까지 만들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어제 그 계엄령 사태가 밤에 발생하고 나서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밑꼬리에 달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슈팅 각이 더 높아졌습니다. 슈팅 각이. 그래서 해외보다 지금 국내가 조금은 더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이제 많게는 뭐 90%, 트론이 이제 90% 거의 100%까지 장중에 올라가졌고 저스트 50% 코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정도 반등은 해외 거래소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시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기존에 못 갔었던 뭐 질리카나 가스 같은 애들도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다 뭐 빅타임, 하이파이, 멀티 이제 이런 코인들도 추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알트 시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트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비트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올 수 있는 비트코인의 최대 범위 구간에서의 좀 결과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런 사태가 다시 벌어졌고 추가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는데 다시 한번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걸 기회로 노리자. 그것도 좋겠지만 뭘 확인해야 되냐면 해외 거래소. 일단은 바이낸스 거래소 있죠. 바이낸스 거래소를 먼저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른 거래소도 괜찮아요. 뭐 시총 1위부터 한 5위까지 되는 거래소들 괜찮은 애들 많거든요. 그쪽 거래소로 가서 확인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냥 나도 모르게 너무 무서워서 손절해버리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국내 거래소가 다시 한번 출렁인다든지 다시 한번 급락 사태가 막 벌어진다면 빨리 가서 바이낸스 검토해보고 바이낸스 멀쩡한데 근데 국내만 이러네. 그러면 홀딩 가능하고요. 국내가 이상해서 해외 거래소로 봤는데 야 해외도 똑같아. 그러면 같이 팔아야 됩니다. 동시 증상이 나타나면 손절이 맞고요. 해외는 멀쩡한데 국내만 이러면은 그냥 보유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지금 이게 코인 시장이 만들어지고 국내 거래소에서 이런 증상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이런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작전했었던 코인들 제외하고는 전체 코인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런 사태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쵸? 이제 신기한 좀 패턴이 일어났었는데 아무튼 이런 구조 속에 다음을 좀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시는 이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좀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 올라갔었던 코인 중에 리플 같은 코인은 오늘 첫 조정입니다. 얘 지금 해외로 보면은 양봉 주고 이렇게 음봉 캔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의 십자 도치형 캔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스탑의 역할을 해줄 거고요. 본격적인 거는 오늘부터 추가 하락이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리플이 앞으로 이제 못 갈 거냐라기보다는 조금 많이 빠졌다가 갈 수 있다. 이걸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플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거 있었죠. 과거에도 보면 상승을 해줬는데 많이 올라가줬는데 그에 따른 하락폭이 반드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리플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간 코인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다 올라간 애들 밀렸죠. 강세 밀렸죠. 이때하고 시점은 다르지만
차트적인 부분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갔다가 어쨌든 눌렸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눌렸다 갔다는 겁니다. 조정을 받고 갔었고 이렇게 급락 사태까지 나타났어요. 하루에 17%에서 이틀 동안 37%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갔던 많은 상승 코인들 이제 좀 쉬어가야 되고 소외되고 못 갔었던 알트 코인들이 다시 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